노송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조사위원 이혜진인데, 노송참사 피해자 인터뷰는 1월 초에 총 4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포함해서 10분에 대한 인터뷰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문제점은 한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신고, 구조, 응급조치에서 공적 사후 대응까지 공적 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의 자력 탈출과 자구 노력으로 생환되거나 희생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두 번째, 생존자와 이제 유가족의 그 지원 실태를 보면, 첫 번째, 생존자는 피해자로조차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을 확인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생존자 정의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상자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 지원과 관련돼서는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이나 장례, 분향소 지원에서 이러한 어떤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는 매우 부실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체계의 이런 공적 책임이라든지 그 실행들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피해자 당사자들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개인화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다섯 번째,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는 이런 참사 후에 사회적 이첩 가해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들이 연대할 권리들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여섯 번째,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같은 피해자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일곱 번째, 피해자의 심리 지원에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전문 심리 지원이 부족했고, 여덟 번째, 생존자의 어떤 신체 재활에서 적시 정보의 어떤 제공이라든지 제때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은 사별 스트레스 관련된 신체 건강 지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난 피해 상황에 걸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열 번째, 피해자 지원 공적 체계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회적 지지라든지 회복에 대한 어떤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든지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고,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실행되고 결과나 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주요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과정의 어떤 문제인데, 한마디로 구조가 아니라 탈출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절차라든지 구호 과정에서 그것들이 매우 지연되었고 지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소방, 경찰 담당 어떤 공무원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혀 어떤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 이런 그 구조 상황에서도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개별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여기 지금 생존자 인터뷰를 보시는 것처럼 왜 너만 나왔냐,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그 현장에서 구조되고 탈출된 이후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이제 하면서 똑같은 거를 또 쓰고 이렇게 하는 힘든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구급차 이동 경로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응급실 이송에서도 지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이런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예컨대 응급실에서의 어떤 입원, 진료, 그 이후의 귀가까지도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매우 심각한 어떤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조건 과정에서 어떤 초진이라든지 그에 걸맞는 재난 의료 관리들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으로 이제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필요한 적실한 어떤 유가족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사 소식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개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고 112에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를 전화를 했었지만 모른다,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안내해야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행동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실종 가족의 어떤 신원 확인 절차도 부재했기 때문에 왜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확인 좀 해달라라는 요청에도 몰라요, 병원에다 다 실어놨으니 거기 가서 확인하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피해자분들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으로 이제 나눠서 첫 번째 생존자 지원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생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상자의 범위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생존자분들은 재난 생존자로서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 체계에 빠져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 체계가 전혀 지원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들 스스로 생존자협의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우르르 몰려서 그걸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 하고 이런 식으로 자구책 자립으로 먹고 살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생존자의 기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8월에 이르러서 청주시에는 10월 말에 이르러서 생존자가 2명이나 누락됐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원 담당 공무원들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협업이 부족했고 다양한 어떤 그 생존자분들의 어떤 요청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연됐습니다. 다음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존자분들은 도지사나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묵살을 한다거나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생존자분들은 직접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그 옆에 계신 분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피해자가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이냐라고 대물어 주셨고요. 이렇게 생존자의 어떤 지원 실태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조차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업이 힘든 경우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소한 필요한 어떤 산업재해 인정조차도 시민단체의 어떤 법률 지원을 받아서 가능했다. 결국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지원 시에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행정이 달랑 문자 몇 개 던져주고 살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생존자의 심리 지원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면담에서도 여전히 트라우마 후유증은 계속이 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하시기 어려웠고 통증과 수면 문제뿐만이 아니라 홀로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죄책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걱정, 대인관계의 어떤 불침과 두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심리치료가 지원이 됐지만 그것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칫솔과 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저희한테 주냐 그랬더니 매뉴얼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피해자분들이 정말로 지원받고 싶었던 그런 심리적인 평가, 심리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응급실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든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려는 거 이런 의료 정보에 대한 의료 보호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가족분들의 실태 조사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은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라든지 장례, 분향소의 지원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도 매우 부실하고 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세금을 왜 여기다 쓰냐라고 하는 이런 2차 가해의 어떤 노출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당연한 유가족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예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담 공무원 역할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는 이런 전담 공무원들의 허울뿐인 이런 행동들이 큰 마음의 상처로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장례를 알아서 그냥 준비하고 난 다음에 와서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는 등 아니면 화장터에 와서까지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서 사인을 받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다음에 유가족분들의 어떤 심리 지원에 있어서도 재난심리지원에서의 어떤 유가족 범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트라우마 센터가 유가족 심리 지원을 맡았으나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라든지 참여하기 어려웠었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사별한 경우에서의 어떤 이런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어떤 실행도 없었다. 예컨대 심리 지원 버스를 도청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라라는 식의 대응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던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의 어떤 회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심리적, 사회적인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떤 공적 체계의 책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자 및 유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부재했습니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재난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은 그냥 자력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유가족분들이 낮에 일일이 병원 돌아다니고 연락해서 그래서 카톡방 만들고 유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유가족 협의회 또는 생존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생존자나 유가족이 참여한 시스템은 보장되지 못했고 알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진상을 밝히고 실무 책임뿐만이 아니라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한 책임 처벌을 받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와 사회적 2차 가해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은 이런 무책임한 미디어와 언론의 보도와 신상 공개 때문에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댓글 1000개가 다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든지 분향소 비용도 비싸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틀어서 하는 말들이 결국은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와 사회적인 상황을 매우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이웃, 가족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는데 주변에서 아직도 안 끝났냐, 보상도 받았는데 왜 뭘 그러냐, 넌 살았으니까 됐어와 같은 말을 들으셨고 이런 2차 가해가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시고 숨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생존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느꼈고 생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일이 두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립된 나머지 이러한 본인들의 어떤 경험이 다른 일반 시민들의 어떤 예방으로 논의되는 것조차 관심이 떨어지거나 하기 싫다라는 그런 고통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권리 보호, 회복 프로그램 등의 정부의 공적 체계가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이게 2차 피해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축과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피가 심화됐다. 결국 이런 피해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공감, 지지, 연대의 확산과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회복력과 사회적 치유 가능성이 차단됨으로써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라든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제도 개선의 사회화가 무산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오송 참사와 같은 이런 재난 대응 체계의 공적 체계의 어떤 부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결국 혼자 알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은 결국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생존자이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피해자 조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